그날 그 청년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그 모든 걸 되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 몫을요. 청년의 차갑게 변한 눈빛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버린 아들의 아들이 지금 변호사를 대동하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청년은 갑자기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만 이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박정호, 올해 71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40년간 중소기업에서 땀 흘려 일했고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아내 순덕이와 함께 자식 셋을 키웠죠.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 과장, 둘째 딸 영희는 공무원, 막내 아들 철수는 자영업자로 모두 제 자리를 잡았고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경기도에 땅 몇 필지, 그리고 예금 10억, 제법 재산도 모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자부했어요.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효자들을 키웠구나. 작년에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떠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이런 효자들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오후였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똑바로 선 자세. 사기꾼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박정호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손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손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장난치는 거야? 화가 났습니다. 늙은이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요. 문을 닫으려는데 청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낡은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아버지 박정호, 어머니 김미숙, 박동현 출생일 1993년 6월 15일. 박동현. 그 이름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묻어버렸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아버지, 이 출생신고서에 나온 박동현이 제 아버지예요. 그리고 박동현의 아버지가 바로 할아버지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이럴 수가. 30년이 지난 지금 왜 나타난 거지? 청년을 거실로 안내하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할아버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요. 그렇게 저는 제가 전혀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할지 몰랐고 청년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망설이는 듯 했어요. 진우 씨라고 했나요? 당신 아버지. 박동현은 지금 어디 있나요?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버린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그리고 할머니.
제 친할머니 김미숙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숙이도? 그 여자도 이미 죽었구나. 그럼 당신 혼자 남은 건가요? 네, 저는 이제 혼자예요. 할아버지가 제게 남은 유일한 혈육입니다. 청년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30년 동안 할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는 먼저 30년 전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 미안하지만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겠어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93년, 저는 40대 초반이었어요.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출장을 자주 다녔고, 그해 봄 부산 출장을 갔다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김미숙. 그녀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26살 여성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밥을 먹으러 갔던 식당이었는데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미숙이가 밝고 친절해서였는지 아니면 제가 그때 외로웠던 건지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알면서도 저지른 잘못이었어요. 몇 달 후 미숙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호 씨, 저 아기가 생겼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아내와 세 자녀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임신을 했다니. 미안해.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아이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을까? 정호 씨, 이미 5개월이에요. 어떻게 지워요?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가정이 무너질까봐, 아내한테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결국 미숙이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출생신고도 미숙이 혼자 이름으로 했고, 아버지란에 제 이름은 넣었지만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돈만 보내고 얼굴은 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 씨, 동현이가 큰일 났어요. 백혈병이래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3천만 원이래요. 제가 돈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때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대답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숙 씨.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이제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안 될 일이야. 내 가정이 무너질 수는 없어. 그 후로 30년 동안 미숙이와 아이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진우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전부인가요? 그럼 제가 할아버지가 모르는 나머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진우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작은 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제 아버지 박동현이에요. 3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죠. 두 번째 사진. 한 여자가 새벽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할머니예요.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새벽 4시부터 청소 일을 했대요. 세 번째 사진. 같은 여자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일했어요. 아버지 수술비를 모으려고요. 네 번째 사진. 여자가 허름한 원룸에서 잠든 아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어요. 연이율 30%로요.
아버지 수술비 3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결국 1억이 넘게 됐어요. 할머니는 그 빚을 갚으려고 20년을 고생하셨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사채 계약서였어요. 이게 증거예요. 할머니가 빌린 돈과 갚은 내역이요. 저는 그 서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제 아버지는 다행히 수술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했죠. 진우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늘 왕따였어요.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받았대요.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빚을 갚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대요. 대학도 못 갔어요. 학비가 없어서요. 진우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20대 청년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25살 때 제 아버지예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30살에 제 엄마를 만나서 결혼했고요. 그리고 저를 낳았고, 아버지는 저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 이야기를요. 하지만 원망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아버지도 어려웠을 거야. 언젠가 만나면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결국 할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2년 전 교통사고로요. 41살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진우야,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대신 꼭 한 번만 만나봐라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진우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질러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진우를 받아들여야 해. 일주일 후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자식들이 거실에 둘러앉았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형이 하나 더 있었어. 네? 형이요? 30년 전에 아버지가 큰 잘못을 했어. 엄마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잘못했어. 딸 영희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아니, 엄마는 끝까지 몰랐어. 어머, 그럼 돌아가신 엄마를 속인 거예요? 막내 철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형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단다. 하지만 그 아들, 그러니까 나의 손자가 일주일 전에 찾아왔어. 손자요? 그래, 손자가 찾아왔단다. 박진우라는 청년이야. 너희 조카가 되는 거지.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가족이 맞나요? 확인은 해보셨어요? 출생신고서도 있고 옛날 사진도 있어.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영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믿으라고요?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죠. 철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버지, 그 사람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요. 돈? 그런 게 아니야. 확실한 거예요? 아버지 강남 아파트에 경기도 땅에 예금까지 합치면 20억은 될 텐데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만나봐야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인지 확인하려면 직접 봐야죠. 알았어. 내일 진우를 데려올게. 그날 밤 자식들이 집에 돌아간 후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내가 너무 순진했나? 다음날 진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얘들아, 이 친구가 진우야. 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민수가 냉담하게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부터 합시다. 그래야 확실하니까요. 형님, 그건 이해 있으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검사해도 문제 없잖아요. 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진우는 정말 제 손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더 차가워졌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친자관계는 맞네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무슨 소리야?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해요? 우리는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영희도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나타난 조카한테 재산을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철수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상 남이에요. 우리가 키우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모시지도 않았잖아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왔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재산 때문이야? 결국 다들 재산 때문이구나.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제 집 작은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진우가 올 때마다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와 저만 집에 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니? 삼촌들이 저를 싫어하시는 게 느껴져요. 할아버지도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넌 내 손자야. 당당하게 있어. 하지만 진우의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수는 아예 집에 오지 않았고 영희는 올 때마다 진우를 무시했어요. 철수는 진우만 보면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편하게 사네요. 일도 안 하고 여기서 얹혀 살고. 철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30년 동안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할아버지한테 기대는 거예요? 진우는 그런 말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기 힘들었어요. 내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진우는 정말 재산 때문에 온 걸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 걸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우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할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에는 재산 때문이었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진우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제가 변호사한테 상담받은 내용이에요. 서류에는 상속법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법적 자녀였다면 대습상속이 적용돼요. 대습상속? 예, 대습상속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지만 그 자녀인 제가 아버지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야, 너 설마? 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공손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얼마나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평생 아버지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는 부족해서 사채를 쓰셨고 그 빚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셨어요. 진우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든 걸 되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 몫을요. 배신이다. 이건 배신이야. 진우가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상속권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발끈했어요. 셋이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봤죠? 그 새끼가 처음부터 돈 때문에 온 거였다니까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가족이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영희도 흥분했어요. 아버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의심하라고 했잖아요. 철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기꾼 당장 쫓아내세요. 우리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저도 진우에게 실망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돈 때문이겠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진우가 의사 선생님한테서 받은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진단서예요. 서류를 펼쳐보니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진단명 급성 골수성백 혈병 환자명 박진우소견 조기 발견으로 치료 가능성 있음. 즉시 항암 치료 및 골수 이식 필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백혈병. 맞아요. 백혈병이에요. 아버지와 똑같은 병이에요. 유전인가 봐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수술비가 5억 정도 필요한데 저는 돈이 없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족이 그리워서 왔어요.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삼촌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저도 방법이 없었어요. 법적으로라도 제 몫을 받아서 수술을 받고 싶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30년 전이 자꾸 떠올랐어요. 미숙이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던 목소리. 동현이가 백혈병이래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미안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손자 진우가 백혈병에 걸렸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30년 전에 외면했던 아들처럼 이번에도 손자를 외면할 건가?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거실에서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내 순덕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그리고 한 장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1993년 부산 출장 갔을 때 미숙이와 함께 찍은 사진. 아직 배가 불러오기 전이었죠. 제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사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자식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방에서 낮잠을 자는 줄 알았나 봐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아버지 재산 어떻게 나눌 거예요? 강남 아파트는 내가 가져가고 경기도 땅은 너 가져가. 예금은 영희 주고. 영희가 말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 새끼 때문에 골치 아프네요. 철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어.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래. 맞아.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시는 것도 문제야.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형 말이 맞아. 우리도 바쁜데 계속 돌볼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제 자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자식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 아버지. 언제 일어나셨어요? 다 들었다. 너희가 하는 말 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날 사랑해서 모시는 줄 알았어. 하지만 너희도 결국 재산 때문이었구나. 민수가 변명했어요. 아버지,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거니?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니었어? 자식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짜 가족은 없었던 거구나. 그날 이후 저는 진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야, 솔직하게 말해봐. 넌 정말 재산 때문에 온 거니? 진우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요. 무슨 말씀? 진우야,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게 있어.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만난 거야. 너는 나 대신 할아버지를 만나봐라.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봐라고 하셨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삼촌들이 저를 거부하시니까 저도 화가 났어요.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버지도 할머니도 저도 모두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런데 정작 할아버지 곁에 있는 자식분들은 재산 때문에 모시는 거잖아요. 진우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야겠다고. 하지만 할아버지, 진우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는 돈보다 더 간절한 게 있어요. 뭐니?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요. 진짜 가족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요, 아버지? 진우 수술비를 내가 대줄 거야. 5억 전부. 자식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미쳤어요? 그 새끼한테 5억을? 얘들아, 진우도 내 손자야. 그리고 30년 전에 내가 저지른 잘못을 이제 갚는 거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저희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너희도 진우랑 다를 게 없구나. 결국 돈 때문이었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도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잖아. 재산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오래 사는 게 문제라고 했지? 요양원 보내자고도 했고.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똑똑히 다 들었어. 영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하지. 하지만 실망한 건 어쩔 수 없어. 철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희 대신 그 애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야. 너희도 내 자식이고 진우도 내 손자야. 하지만 진우는 지금 죽을 수도 있어. 내가 30년 전에 외면한 아들처럼.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달라야 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의 결정이 옳은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진우의 수술비 5억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자식들은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화가 난 거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수술이 있던 날,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이었어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저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골수 이식도 성공적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켰어. 진우는 한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했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괜찮아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을게. 진우가 회복하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제게 생명을 2번 주셨어요. 2번? 한 번은 제 아버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2번째는 지금 제 생명을 살려주신 것. 진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30년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2달 후, 진우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진우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일자리 구하려고요. 왜? 할아버지한테 받은 은혜를 갚아야죠. 열심히 일해서 할아버지 모실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진심이었구나. 진우가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자식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건 막내 철수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왜 사과하니? 제가 너무 돈만 생각했어요. 진우가 정말 아픈 걸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였죠. 며칠 후에는 영희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진우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진우한테 직접 말해. 영희가 진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야, 고모가 미안했어.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해서. 진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고모. 이해해요. 마지막으로 큰아들 민수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일 잘못했습니다. 맞으라면서 동생들한테 본보기를 못 보였어요. 진우한테도 큰아빠로서 도리를 못했고요. 민수가 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야, 큰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진우가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큰아버지, 일어나세요. 저도 처음에 잘못 접근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우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요. 할아버지, 이번 주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좋아. 내가 만들어주는 건 다 맛있어. 진우가 요리를 배워서 매주 제게 음식을 해줍니다. 자식들도 예전보다 자주 찾아와요. 하지만 예전처럼 재산 이야기는 안 꺼내요. 대신 진우와 함께 저를 돌봐줍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외식할까요? 좋지. 진우도 부르고. 당연하죠. 진우도 우리 가족인데요. 어느 일요일, 우리 가족 전체가 모였습니다. 저와 자식 셋, 그리고 진우, 손주들까지 합쳐서 10명이 넘었어요. 민수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위해 건배. 건배. 식사 중에 영희가 물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진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철수도 말했어요. 진우가 더 효자예요, 솔직히. 매주 오고 요리도 해주고. 진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배워야지.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어느 날 진우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부산에 같이 가실래요? 부산? 왜? 할머니 산소에 가보려고요. 할아버지도 인사하셔야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묻혀 계시니? 부산 근처 공원묘지예요. 주말에 진우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30년 만에 가보는 부산이었어요. 공원묘지에 도착해서 진우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고인 김미숙 지묘. 그 앞에 서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숙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용서해줘. 진우가 옆에서 함께 절을 했어요. 그리고 옆 산소로 안내했습니다. 고인 박동현 지묘. 아버지. 저는 제가 버린 아들 앞에 섰습니다. 동현아, 아버지야. 늦었지만 왔어. 미안하다. 너를 키우지 못해서, 아버지 노릇 못해서. 내가 나를 원망해도 할 말이 없어. 진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이해가 되라고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동현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와 예금 일부는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경기도 땅과 남은 예금은 진우에게,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제 장례식 때 진우를 정식 손자로 인정하고 모두가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 변호사가 물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자녀분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살아있을 때 이미 다 이야기했으니까. 일주일 후 자식들을 불러서 유언장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해 없어요. 정말? 네. 진우도 당연히 받아야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영희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진우한테 못해준 30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해요. 철수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한테 충분히 받았어요. 교육도 사랑도 재산도.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큰아빠로서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큰아빠? 할아버지 잘 모셔줘. 우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도 함께 부탁해. 당연하죠, 큰아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거구나. 그 후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가족 전체가 모여 식사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감사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족 모임 날이었어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감사해요. 진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이기적인 자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영희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늦었지만 진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셔서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요. 철수도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와 고모부, 아니, 우리 진우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힘든 삶을 사셨지만 원망하지 않으셨다니 대단하세요. 진우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한테 감사해요. 30년 늦었지만 저를 손주로 받아주셔서요.
그리고 삼촌, 고모한테도 감사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모두에게 감사해. 70이 넘어서야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알았어. 가족은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가족이 되는 거지.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여자친구 소개해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 데리고 와? 자식들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 건강을 더 걱정합니다. 아버지, 병원 검진 받으셨어요? 응, 이번 주에 갈 거야.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손주들도 진우 삼촌을 좋아합니다. 삼촌, 같이 놀아요. 그래, 뭐하고 놀까? 게임이요. 어느 저녁, 진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야, 너 행복하니? 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처음 왔을 때랑 지금 기분이 많이 다르지?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는 복잡했어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아버지 한도 풀고 싶고, 제 병도 치료해야 하고. 이제는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게 좋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고, 주말이 기다려져요. 할아버지도 그래. 너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할아버지. 진우야, 할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죽으면 부산에 있는 내 할머니와 아버지 옆에 묻어줘. 할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아니야. 사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할아버지는 이제 준비됐어. 30년 늦었지만 미숙 씨와 동현이 옆에서 영원히 사과하고 싶어. 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어느 토요일, 우리는 사진관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기로 한 거예요. 사진작가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할아버님은 가운데 앉으시고 자녀분들은 양옆으로. 잠깐만요. 진우도 여기 세워주세요. 바로 제 옆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그렇게 우리 가족 전체의 첫 번째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을 받아보니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거실에 크게 확대해서 걸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가족.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면서 지난 2년을 되돌아봤어요. 진우가 처음 찾아왔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30년 전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자식들이 화낼까봐, 재산이 나뉠까봐.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진정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제가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재산은 강남 아파트도 경기도 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것.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할아버지,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아침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내일 오너라.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진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이 이야기가 있은 지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73세입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진우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예쁜 세댁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결혼식 때 제가 주례를 받습니다. 신랑 박진우는 내 손자입니다. 30년 늦게 만났지만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진우야, 행복하게 살아라. 할아버지가 늘 응원한다.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몇 달 전 진우한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예, 맞아요. 이제 5개월 됐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버렸던 핏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아들이면 동현이요. 제 아버지 이름으로요. 그래, 좋은 이름이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배운 게 있습니다. 첫째, 잘못은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 저는 30년이 지나서야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둘째,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제 친자식들도 처음에는 재산 때문에 저를 모셨어요. 하지만 진우를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셋째, 용서의 힘입니다. 진우는 제가 자기 아버지를 버렸는데도 저를 용서했어요. 그 용서가 우리 가족을 치유했습니다. 넷째,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저는 평생 돈을 모으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이제라도 바로 잡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혹시 버려진 자식이나 손자가 찾아왔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유산 상속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있나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재산은 쓰면 없어지지만 가족은 영원합니다. 제 자식들, 민수, 영희, 철수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희가 처음에는 진우를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그리고 진우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너희가 진우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던 날이었어. 그때 알았어. 내가 좋은 자식들을 키웠구나. 너희는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고쳤어. 그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진우야, 네가 30년 만에 우리 가족에게 온 건 기적이었어.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가족으로 살았을 거야. 하지만 너 때문에 우리 모두 변했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어. 할아버지한테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할아버지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내가 할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곧 태어날 내 아들, 동현이를 빨리 보고 싶구나.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되다니 상상도 못했어.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과의 화해를 꿈꾸고 계신가요?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족은 언제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돈은 벌 수 있고 명예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아니, 제 경우처럼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당장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혹시 과거의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세요. 혹시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분이 있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더 많은 가족들이 화해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진우한테서 전화를 받습니다.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늘 점심은 제가 갈게요. 삼계탕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입니다.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진우와 며느리까지. 거실이 시끌벅적합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받았어요. 우와, 대단한데?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할아버지, 저도요. 그래, 너도 줄게. 다들 대단하구나. 이런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저는 이제 70대 중반입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30년 동안의 잘못을 바로잡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으니까요. 진우야,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 할머니와 아버지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야. 민수, 영희, 철수, 너희도 고맙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결국 진우를 받아들여줘서. 그리고 아내 순떡아, 미안해. 당신한테 말 못한 비밀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됐어. 당신도 하늘에서 우리 가족 보면서 웃고 계시겠지? 저는 앞으로도 진우와 자식들,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증손자 동현이를 만나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면 부산에 있는 미숙 씨와 제 아들 동현이 옆에 묻힐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과할 겁니다. 미안했어, 미숙 씨. 동현아, 아버지가 미안했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 가족들과 함께 매 순간을 즐길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을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께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과의 오래된 갈등, 화해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 재산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다툼.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